안녕하십니까. 자결하는 오후 한지민 선생은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북적이는 경찰서 뒤편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자유가 아닌 갈취와 폭력, 그리고 정치적 음모였습니다. 비밀 녹음 파일이 세상에 퍼지고 아버지는 사라졌으며 권력의 어두운 흔적은 지민을 숨막히는 미스터리 속으로 이끌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파란 서울의 하늘 아래 태양은 날카로운 빛을 내리꽂으며 경찰서의 회색 콘크리트 벽을 번들거리게 했습니다. 한지민 선생은 단정한 흰색 블라우스와 긴 정장 치마 차림으로 흐트러짐 없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두툼한 서류 봉투가 뜨거운 햇살을 반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오늘은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가 완료되어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버지의 석방이 이루어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심의 경적 소리와 차량 소음은 그녀의 결의에 찬 발걸음 뒤로 희미한 배경음이 될 뿐이었습니다. 찌르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지민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은색 구두가 콘크리트 바닥을 두드리는 규칙적인 소리는 법적인 모든 절차가 끝났다는 그녀의 확신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합의서와 검찰의 불기소 처분 통지서는 아버지를 더 이상 구금할 명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안도의 미소를 짓고 나올 아버지를 상상했습니다. 멀리서 대형 건물 위로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잠시 멈춰 서서 국기를 바라보며 자부심과 동시에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경찰서는 법을 수호하는 곳이어야 했지만 아버지의 긴 법적 공방 과정에서 겪은 경험은 그녀를 늘 긴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그녀의 편이었고 손에 들린 서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전화벨 소리와 민원인들로 북적이는 청사 앞마당에 들어서며 지민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그녀는 자비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를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고른 숨을 내쉬며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는 경찰서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큰 희망을 품고서 말이죠.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지민은 분주한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깔린 넓은 공간은 서류 뭉치를 들고 오가는 경찰관들로 가득했습니다.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는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뒤섞여 소란스러웠습니다. 구석의 자판기에서 나는 진한 믹스커피 향과 눅눅한 갱지 냄새가 섞여 숨막히는 업무의 압박감을 자아냈습니다. 광택이 나는 갈색 벽면은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며 밝지만 차가운 기운을 더했습니다. 이 소란 속에서도 지민의 발걸음은 차분했습니다. 호흡은 평온했고 시선은 곧장 안내 데스크를 향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감당하겠다는 듯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견고한 나무 책상 뒤에는 최 경사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다부지고 건장한 체격의 그는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각진 턱, 그리고 위기 상황에 익숙한 듯한 날카로운 눈매. 완벽하게 착용한 제복과 허리에 두른 두꺼운 가죽 벨트, 광이 나는 전투화는 군대식 규율을 연상케 했습니다. 최 경사는 다가오는 지민을 힐끗 보았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입가에 걸린 희미한 미소는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지민은 그의 얼굴에서 권위적인 태도와 냉소적인 차가움을 읽어냈습니다. 마치 상대가 누구든 거리를 두는 것에 익숙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민은 가볍게 목례를 하며 예의 바르게 최 경사에게 인사했습니다. 평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처럼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소중히 간직해 온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서명과 검사의 날인이 찍힌 이 문서는 아버지의 자유를 위한 확실한 티켓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긴 싸움의 증거들, 처벌 불원서, 합의 증명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결정문 사본이 낱낱이 들어있었습니다. 지민은 이토록 완벽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오해도 지연될 구실도 없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최 경사는 느릿하지만 계산적인 동작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의 눈이 문서의 줄과 줄 사이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순간 지민은 최 경사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질문을 삼켰습니다. 로비의 소음과는 대조적으로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만이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지민은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미세한 표정 변화를 읽으려 애썼습니다. 변함없는 최 경사의 옅은 미소는 묘한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차분한 눈빛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의 가슴 속 확신은 여전했지만 본능적인 경계심이 속삭였습니다. 다음 단계가 생각만큼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최 경사가 손동작을 멈추자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눈썹은 날카롭게 꿈틀거렸고 턱 근육이 굳어졌으며 눈빛은 서류에 없는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듯 천천히 파일을 덮더니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뒤로 살짝 뺐습니다. 최 경사가 책상 서랍을 여는 소리가 소란스러운 로비 한복판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지민은 그들 사이에 갑자기 무거운 기류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성적인 이유를 찾으려 했지만 최 경사의 행동은 정식 절차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최 경사는 망설임 없는 동작으로 관인이 찍힌 상아색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힌 자국은 반듯했지만 잉크가 갓 마른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가 탁탁 소리가 나도록 종이를 나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지민을 응시하며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석방을 위해서는 행정처리 비용으로 현금 2천만 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였지만 그 내용은 마치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는 듯했습니다. 지민의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2천만 원. 이미 법적으로 종결된 사안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액수였습니다. 지민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충격과 불신 그리고 분노가 한데 섞여 치밀어 올랐습니다. 목구멍이 막히는 듯했고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녀는 도장이 찍힌 그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잘못 들었거나 잘못 본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 애썼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두꺼운 파일 속 모든 서류는 추가 조건 없는 완전한 합의를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서명과 검찰청의 직인이 페이지마다 선명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이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법적 근거도 없는 그저 강요된 거액의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로비의 소음이 멀어지고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외침만이 귓가에 올렸습니다. 지민의 눈빛은 매서워졌고 턱에는 힘이 들어갔으며 옆구리에 둔 주먹은 꽉 쥐어졌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그녀의 본능이 눈앞에 이 더러운 수작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갈취였습니다. 절차를 가장한 권리 침탈이었습니다.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즉각적인 폭발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눈동자의 어린 결의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던져진 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냉철한 단호함으로 바꿨습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최 경사를 직시하며 그녀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최 경사님, 이건 명백한 갈취입니다. 여기 피해자 가족의 서명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이미 용서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다른 의무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바쁘게 오가던 몇몇 경찰관들이 발을 멈추고 데스크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지민은 마치 방패처럼 파일을 들고 꿋꿋이 섰습니다. 자신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최 경사는 팔짱을 낀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철같이 차가운 눈빛으로 지민에게 물러서라고 압박하는 듯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곧 터질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지민은 심장이 거세게 뛰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견뎌온 수개월의 재판, 관료주의에 맞서 인내해 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용기의 연료가 되었습니다. 최 경사가 거액이 적힌 청구서를 고의적으로 다시 들이밀었을 때 지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졌습니다. 망설임 없이 단호한 동작으로 그녀는 종이를 채가더니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해진 공간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관인이 찍힌 하얀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경찰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민에게 꽂혔습니다. 감히 공권력이 심장부에서 경찰에게 도전하는 시민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정적을 채운 것은 억눌린 분노를 발산하는 최 경사의 살기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지민은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종이를 찢은 손에는 아직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속으로 그녀는 이 용기가 진실을 밝히는 길이 되기를 짧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퇴로는 없었습니다. 이 행동은 그녀의 가족을 옥죄어 온 부당함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감정이 북받쳤지만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녀는 선언했습니다. 단 한 푼도 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법적으로 완료되었고 이 모든 상황은 제가 기록하겠습니다. 가열된 분위기를 종결짓는 그 한마디는 폭풍 전야와 같은 침묵을 남겼습니다. 지민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한 듯 빠르고 정확한 동작이었습니다. 단호하게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당당한 목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전부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갈취는 필요하다면 언론에 제보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법정의 판결문처럼 날카롭고 명징하게 공간을 가로질렀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경찰관들이 불안한 듯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개입해야 할지 모르는 척해야 할지제는 듯했습니다. 반면 최 경사는 분노에 찬 눈으로 지민을 노려보았지만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턱 근육이 붉어지고 목에 핏대가 섰지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며 당장이라도 튀어나갈 듯한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은 으써 서류를 보는 척했지만 귀는 온통이 뜨거운 대화에 쏠려 있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지민의 위협이 폭력을 유발할지 아니면 최 경사를 물러서게 할지 숨죽여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지민은 두려움 없이 최 경사를 마주 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비쳐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 녹음이 자신을 지키는 방패이자 무기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단호함은 그곳에 있는 남성들이 힘없는 여성이라 여겼던 그녀를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구석에서 들리는 작은 수군거림은 그녀의 용기가 이 공간의 권위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지민은 몸을 돌려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숨막히는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한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다른 손에는 여전히 녹음 중인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함께 진실이 자신의 편이라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찰서 정문을 밀고 나가자 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그녀는 딱딱하게 굳은 공간과 자신을 쫓지 못한 시선들을 뒤로했습니다. 최 경사와 경찰관들은 긴장감 속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지민의 행동이 그들의 부패를 지켜주던 공포의 장벽을 찢어놓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문을 나서는 순간 한낮의 뜨거운 열기가 지민의 피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닥친 충격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경고도 없이 강력한 발길질이 그녀의 등 뒤를 강타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그녀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경찰서 앞마당의 소음을 찢었습니다. 등에서 가슴까지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져 숨이 턱 막혔습니다. 녹음 중이던 휴대폰이 손에서 튕겨나가 몇 미터 굴러갔지만 지민은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본 지민은 최 경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로 벌개진 얼굴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칼날 같은 눈빛은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다른 경찰관들이 험악한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지민은 대낮의 더위보다 더 짙은 위협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지탱하던 용기가 훨씬 더 잔인한 방식으로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채 일어나기도 전에 최 경사가 그녀의 왼쪽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동료들의 손길이 뒤따랐습니다. 균형을 잃은 그녀의 몸이 짐짝처럼 들어 올려졌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이 아닌 압수된 물건 취급이었습니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며 거친 경찰들에게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귓가에 비웃는 듯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권력의 우위를 과시하려는 의도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북적이던 경찰서 마당은 순식간에 멈춰 섰습니다. 놀란 시민들과 방문객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려 했지만 경찰들의 살기등등한 눈빛과 위협적인 손짓에 겁을 먹고 황급히 전화기를 내렸습니다. 공권력이 심어놓은 공포는 사람들이 불의를 목격하고도 물러서게 만들 만큼 강력했습니다. 지민은 허공을 휘저으며 등과 팔의 통증을 참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저항의 불꽃으로 타올랐습니다. 비록 몸은
짐승처럼 다뤄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대낮에 자행되는 이 폭력 앞에 진실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겠노라고. 햇빛은 더욱 강렬하게 내리쬐었습니다. 팔이 꺾인 채 끌려가는 지민의 모습은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경찰들의 군홧발 소리와 조롱 섞인 말들이 모욕감을 더했습니다. 법, 여기가 법이야. 그들의 웃음소리는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차갑고 비열했습니다. 철창 너머로 지나가던 시민들이 멈춰 섰습니다. 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는 입을 틀어막았고 노인은 슬픈 눈으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배달 청년들이 휴대폰을 들었다가 경찰의 고함에 흠칫 놀라며 주눅든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속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공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몸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와중에도 휴대폰을 꽉 쥐려 애썼습니다. 비록 지금은 손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되도록 설정해둔 영상은 그들이 뺏을 수 없는 진실의 무기였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몸은 짓밟힐지라도 증거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 저항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폭력과 공포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경찰들의 조롱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울타리 밖 시민들의 표정에는 연민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이건 너무하잖아 라고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한 학생은 떨리는 손으로 몰래 휴대폰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지민은 그들의 시선에서 말 없는 지지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결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공권력이 폭력과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지민은 침묵을 거부하는 저항의 상징으로 서 있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지민은 어둡고 좁은 취조실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오래된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창백한 빛을 뿌려 벽에 그림자가 춤추듯 일렁였습니다. 찌든 담배 냄새와 페인트 냄새, 곰팡이 핀 벽지는 숨막히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방 안에는 흠집투성이의 낡은 나무 책상과 서로 마주보는 철제 의자 2개뿐이었습니다. 밖에 무더위와 대조되는 서늘한 냉기는 위협을 위해 의도된 듯했습니다. 책상 건너편에 앉은 최 경사는 등받이에 기대어 차가운 눈으로 지민을 쏘아보았습니다. 책상 위에 깍지를 낀 그의 굵은 손가락이 톡톡 바닥을 두드리며 위협적인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로비에서보다 훨씬 굳은 얼굴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언론이 널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나? 우리가 손 써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그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바닥을 때리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이 건물을 넘어선 거대한 배후가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지민은 감정을 억누르며 똑바로 앉았습니다. 침묵하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최 경사의 눈에 고정되어 두려움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머리는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최 경사의 오만과 협박 속에 숨겨진 더 깊은 암시를 읽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언론과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대한 카르텔, 어둠의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경보가 울리는 듯했습니다.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짓누르고 있었지만 지민은 흔들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곳에서 버티는 1분 1초가 진실을 위한 시험이라고 되뇌었습니다. 휴대폰은 뺏겼지만 클라우드에 저장된 녹음 파일은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를 지탱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버지를 구하는 것을 넘어 더 큰 사명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평범한 뇌물 수수를 넘어선 거대한 음모의 실체와 마주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팽팽하던 긴장은 최 경사가 지민의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낚아채 바닥으로 내던지면서 깨졌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소중한 서류들이 마른 낙엽처럼 흩어졌습니다. 지민이 목숨처럼 지켜온 종이들이 무심하게 움직이는 경찰들의 군홧발에 밟혔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지민의 날카로운 눈은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구석으로 날아가 사용하지 않는 의자 다리 밑에 끼인 불기소 결정문 사본이었습니다. 지민은 태연하게 고개를 약간 숙여 그 종이를 응시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서에 찍힌 검사의 서명이 흔들려 있었고 굵기가 평소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디지털 사본으로 수없이 검토했기에 그 검사의 서명 곡선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위조의 흔적이었습니다. 지민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사건과 관련된 기억들이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호사의 잠적, 담당 검사의 뜬금없는 지방 발령, 이유 없이 연기되던 재판.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무시무시한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가장 강력한 법적 방패라고 믿었던 서류조차 처음부터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체계적인 음모라는 차가운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지민은 턱에 힘을 주고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최 경사는 물리적 공포로 그녀를 꺾으려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중요한 단서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아니라 권력의 어두운 비밀을 알고 있는 입막음의 대상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담배 연기 자욱한 방 안에서 지민은 새로운 용기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진실은 이제 싸움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지민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생되었습니다. 정직하기로 소문난 화물차 운전기사인 아버지가 지역 유력 인사의 고급 세단을 들이받았던 그날. 그것은 단순한 교통사고여야 했습니다. 피해자 측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부터 이상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쉽게 나와야 할 공문서들은 이유 없이 지연되었고 수사 진행 상황을 물을 때마다 경찰은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검사가 타지로 전출되고 의문의 전화를 받은 변호사가 연락을 끊었던 일. 당시에는 그저 관료제의 무능함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정의를 가로막기 위해 촘촘히 짜인 그물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세상과 격리시키기 위해 모든 단계가 조작되었던 것입니다. 과거 뉴스에서 봤던 지역 유지들과 유착하여 유건 사업을 따내고 예산을 빼돌리던 부패 공무원들에 대한 보도가 떠올랐습니다. 당시엔 먼 이야기 같던 이름들이 이제 분명하게 연결되었습니다. 부패한 경찰, 그림자 검사, 사라진 변호사. 이들은 모두 돈과 정치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거대한 카르텔의 부품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은 불운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습니다. 지민은 씁쓸한 깨달음 속에서 분노와 함께 뜨거운 결의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권력 계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한 사고 유발자가 아니라 깨끗한 척하는 고위층의 추악한 비밀을 폭로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지민은 최 경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역시 더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오늘 밝혀낸 진실을 다시는 묻어두지 않겠다고 그녀는 맹세했습니다. 답답한 취조실박, 디지털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민이 뇌물 요구를 거절하고 항의하던 순간부터 로비에서의 대치 상황까지 모든 음성이 클라우드와 연동된 SNS 계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미리 설정해둔 긴급 업로드 기능 덕분이었습니다. 몇 분 만에 최 경사가 돈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지민의 당당한 의침이 담긴 영상은 정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계정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리즘은 그 어떤 권력보다 빨랐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대형 커뮤니티에는 한지민을 석방하라, 경찰 부패 같은 해시태그가 도배되었습니다. 경찰서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들도 자신들이 몰래 찍은 영상과 목격담을 올리며 여론의 불을 지폈습니다. 사건 사고를 쫓던 기자들은 대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해당 경찰서로 취재진을 급파했고 인권 변호사 단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연대의 물결은 투명성과 정의를 요구하는 거대한 압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내부의 최 경사와 동료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며 진동하는 개인 휴대폰을 힐끗거렸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미리 준비된 플랜 B를 가동하는 듯한 침착함이 느껴졌습니다. 지민은 그들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암호 같은 통화 내용, 의미심장한 눈빛 교환, 외부인은 이해할 수 없는 짧은 지시들. 이는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은밀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지민은 사태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진실은 퍼졌지만 상대는 일반적인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의사결정의 최상층부까지 닿아 있는 거대한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치밀하고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퍼져나간 녹음 파일은 그녀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었습니다. 이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은 더 잔인하고 계획적인 전략을 꺼내 들 것입니다. 인터넷이 폭발하는 가운데 취조실 벽을 뚫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복을 입은 한 경찰이 급히 들어와 간부의 귀에 얇은 쪽지 내용을 속삭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들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감추어졌습니다. 지민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수감자 한성훈 씨는 행정 절차상 다른 장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어디로 왜 옮겼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도 이감 명령서도 없었습니다. 단순한 절차 누락이 아니라 훨씬 심각한 상황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한기가 손끝에서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디에 있는가? 진짜 이감된 것인가? 아니면 실종 처리하려는 것인가? 경찰의 대답은 마취 위에서 내려온 매뉴얼을 읊는 듯했습니다. 지민은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안감과 함께 더 어두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검사 서명 위조, 사라진 변호사, 그리고 언론은 우리가 통제한다던 최 경사의 협박. 이 모든 것이 아버지, 즉 비밀을 아는 목격자를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기획의 일부로 연결되었습니다. 과거 아버지가 들이받았던 고급 승용차의 주인, 덮여버린 비리 의혹,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찰 조직.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감은 절차가 아니라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한 대응이자 입막음을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지민의 저항 의지는 더욱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거짓의 성을 쌓고 있는 경찰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진실은 결코 이 경찰서 문턱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행방을 찾는 일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제복과 직함 뒤에 숨어 인간의 흔적마저 지우려는 거대 권력과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지민은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아버지를 찾고 이 어둠을 밝혀내리라 결심했습니다. 해질녘 경찰은 단순한 오해였다는 명분으로 지민을 풀어주었습니다. 밤 공기는 무겁고 집으로 가는 길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테러가 시작되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짧지만 치명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이상 파헤치지 마시오. 차가운 비수가 심장을 찌르는 듯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묻으려는 자들의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고지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전조등은 꺼져 있었지만 차 안에 두 사람 실루엣이 커튼 너머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차는 움직이지 않고 감시의 눈처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문이 잠긴 집 안에서도 지민은 한기를 느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조차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전화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을 넘어선 심리적인 포위였습니다. 충격의 정점은 갑작스러운 비보였습니다. 낮에 지민을 돕기로 했던 인권운동가 친구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현장에는 기이한 스키드 마크만 남았다는 정보였습니다. 지민은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을 도우려던 사람들이 타깃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자로 시작된 위협은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되어 그녀를 조여왔습니다. 상대는 지역 경찰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자금력이 있으며 잔인한 권력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공포를 내면의 힘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모든 불을 켰습니다. 클라우드와 디지털 문서를 다시 확인하며 증거가 안전한 곳에 퍼져 있음을 점검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위한 싸움을 넘어 사법 시스템까지 장악한 정치, 경제 마피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밤의 어둠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지민은 맹세했습니다. 협박도 테러도 죽음의 위협도 그녀가 밝힌 진실의 불을 끌 수는 없을 것이라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지민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서류를 빼앗기기 전 찍어둔 사진들을 확대해 보고 있었습니다. 사소해 보이던 결정문의 특이사항란에 흐릿하게 찍힌 이니셜 MK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청렴과 정치개혁의 아이콘으로 추앙받는 유력 국회의원 민기준 MK의 이니셜이었습니다. 반부패를 외치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그가 아버지의 사건 기록에 등장한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신호였습니다. 지민은 평소 알고 지내던 탐사보도 전문 류 기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짧지만 긴박한 통화 끝에 류 기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기준 의원이 수년간 물류 밀수, 유령 인프라 사업, 수백억 원대 자금 세탁 등 거대한 지하, 경제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최근 발생한 증인 사례, 사건들과 연관된 경찰 고위층과도 비밀리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류 기자는
오랫동안 자료를 모아왔지만 이딸은 협박 때문에 보도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냈던 그 고급차,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경호가 삼엄했던 그 차는 민기준 일가의 소유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그 차 안에서 벌어지던 혹은 그 차가 싣고 있던 범죄의 증거를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검사가 바뀌고 변호사가 사라지고 아버지가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 입을 막기 위한 격리 조치였습니다. 지민의 가슴 속에서 더 큰 분노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제 싸움의 판은 지역을 넘어 국가 권력의 핵심부로 옮겨갔습니다. 그녀는 모니터 속 MK라는 글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글자 뒤에 숨은 성인군자의 가면을 쓴 추악한 권력의 민낯이 보였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거대하고 위험할지라도 드러난 진실을 다시 덮게 두지는 않겠다고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올 무렵 도시가 잠들고 바람 소리만 요란한 시각, 현관문에서 작은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테라스 앞에는 붉은색 왁스로 봉인된 갈색 상자 하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도 없는 상자를 집어드는 지민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상자가 해답이자 동시에 새로운 위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고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검은색 USB 메모리와 하얀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쪽지에는 간결하지만 묵직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정 전까지 우리를 찾아와라. 진실은 여기에 있다. 지민은 마른 침을 삼키며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고화질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차 창면을 보자마자 지민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철제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 주위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서 있었고 조명 사각지대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민기준 의원이었습니다.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은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지민이 배우의 얼굴을 확인하려 화면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파타하는 소리와 함께 노트북 화면이 꺼지고 집안의 모든 전기가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순식간에 집을 삼켰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커튼 틈으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거대한 맹수의 눈처럼 집 안을 훑었습니다. 지민의 심장 박동은 거칠어지는 엔진 소리와 함께 빨라졌습니다. 이 어둠은 아버지를 구하고 음모를 밝힐 마지막 기회일까? 아니면 더 치명적인 권력 개임의 덫으로 그녀를 끌어들이려는 서막일까? 이야기는 긴장감의 절벽 끝에서 풀리지 않은 거대한 미스터리의 문을 활짝 열어